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연구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유독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도 이런 면은 우리가 더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좀 취약점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못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협상.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노력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협상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는 언제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냐? 교환학생을 1년 동안 갔을 때 제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다 A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가 있거든요. 발표가 많아요. 발표가 많아서 하는데 단순히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자신감으로 어디 가서 좀 밀려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자신감은 있어요. 발표에 틀린 영어 해도 그다음에 우리 뭐 공돌이들은 영어가 뭔가 이렇게 팬시한 게 없어요. 그냥 숫자 잘 말하고 비례한다 뭐 이런 것만 잘 말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교과서의 단어를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확실히 이렇게 미국 친구들은 미국 학생들은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자기 홍보, 자기 성과를 굉장히 잘 발표해요. 같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저걸 아나?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발표라는 게 이제 자기 홍보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성과를 인정받는 자리, 나름 협상의 자리거든요. 1대1은 아니어도 이렇게 대중과 아니면 교수님한테 이렇게 나름 협상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굉장히 약하구나. 협상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유독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뭐냐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봉 협상. 이거 굉장히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돈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능력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노동법이 센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고용주기 때문에 노동법이 센 게 안 좋죠, 솔직히. 근데 저는 우리의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노동법이 센 거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한테. 그런데 그럼 직장인들한테 노동법이 센 건 좋은 거거든요. 고용 안정성을 가져다 주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노동법이 세면 단점도 생겨요. 왜? 제가 저희 회사 입사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왜 그 좋은 데서 나왔어요? 거기가 안정적이고 좋긴 좋은데 나도 안 잘리니까 저 사람도 안 잘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제가 굉장히 내리에 박혔어요. 그게 연봉 협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솔직히 해고도 당하고 아니면 도태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연봉 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이직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직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걸 뻔히 회사가 알아요. 그럼 협상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진짜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이 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연봉 협상이 활발해진 데가 있어요. IT 업계. 개발자들은 연봉 협상이 굉장히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합니다. 그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봉 협상 정도가 아니라 그 코로나 때 그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났을 때 어때요? 그때는 협상이 아니라 회사에서 앞다투어서 이 친구들이 어디 못 가게 연봉을 빨리빨리 올렸죠. 빨리빨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딱 정규직이라는 그 명분 하나로 이게 안 잘린다. 왜냐면은 그렇게 정규직이라는 명분으로 회사에서 버티는 분들은 안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를 원래 들어갔던 분들한테 자기의 안일에서 누군가한테 엄청난 사실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삼성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이 사람은 왜 수석이지? 그런 사람도 많이 봤죠. 그거는 뭐 삼성 다니는 분들, 대기업 다니는 분들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대리가 막 부장 가르쳐주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어느 대기업이나 가도 그 일은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노동법이 강한 거의 부작용이죠. 근데 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고용주의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봉 협상을 잘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연봉 협상에 대해서 사연이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고민연구소에는 여러분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습니다. 성장 메일도 오고 있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메일을 저한테 최근에 개인적으로 보냈어요. 아, 박사님 답변을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2번이나 보냈는데 안 해주신 거 보니까 제가 뭔가 쓰레기 이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뭐 죽을 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제가 진짜 다 읽어본다니까요. 다 읽어본다고 했지 답변을 다 드린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제 일을 못해서 이런 거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런 게 안타까워요. 자기 혼자 해석을 잘못해서 혼자 전전긍긍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 읽고는 있다. 100% 읽고는 있다. 고민 너무 보내주셔서 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오늘도 고민 사연인데 이게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이게 딴 사람은 이걸 고민이라고 심지어 생각도 안 해보고 있었는데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이렇게 고민을 공유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다짐도 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냥 다짐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짐도 보내주셔서 너무 좋고요. 채택된 사연은 이제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이 사연들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사연으로 가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빵빵빵빵빵빵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27살 강빵빵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 일만 외부 업체에 맡기려고 견적을 알아보니 수천만 원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기하급수적 성장,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관심이 약간 있던 사진 측량을 잘하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렴한 레이저 스캐너를 사서 테스트를 해보니 이것은 업무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른 방식으로 DSLR 카메라로 같은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약직인데 27살에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그냥 훌륭한 친구예요. 그냥 칭찬을 10번 해도 아깝지 않은 친구입니다. 진짜. 그래서 회사에서 여유 시간이 있을 때 테스트를 해보니 나름 쓸만한 결과물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연습해서 드디어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결과물을 보고 회사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는데 약 100만 원 정도를 투자했고 현재 저의 주 업무는 사진 측량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사람의 손으로 하던 일의 대부분을 컴퓨터에 맡기는 것으로 작업 시간을 적어도 2배는 줄일 수 있었고 비전문가도 최소 아마추어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그냥 대단한 성과를 낸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너무 칭찬받아야 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했는데 기하급수적 성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치를 봤을 때 기하급수적 성장은 사실 이런 게 스케일업이에요. 스케일업.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0배 정도 성장해야 기하급수적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냉정하게 이 친구 너무 훌륭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바람에서 제가 좀 어디서 이런 얘기 안 해주니까 이게 저는 사실 기하급수적 성장인가라는 거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잘한 거지만 용어 자체는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이 기하급수적 성장이 뭔지 알고 있는데 이 의미를 썼다고 하면은 자기 개념과 자기 실력에서 괴리가 오는 거거든요. 회사 연봉과 자기 실력에서 괴리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는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 특정 분야의 초보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하급수적 성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전문가인가? 뭔가 일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초보 전문가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의 특수성인 거거든요. 이 회사에는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보 전문가인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텍스트에 제약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하급수적 성장을 한 후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의 능력은 성장을 했지만 저의 월급은 최저임금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저의 능력과 월급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고민은 좀 쉬워요. 이 고민은 좀 쉽습니다. 제가 그래도 끝까지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사 안에서 사진 측량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후처리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에게 물어보러 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먼저 주고 나중에 받으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서 먼저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먼저 주기만 할까요? 그리고 이쪽 어깨는 전공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 측량 전문가가 되려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맨바닥에 헤딩하는 느낌이 드네요. 도움을 받을 만한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 보니 우선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하급수적 성장을 했지만 성장 후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고민은 나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수입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고민은 내가 다음 목표로 하는 일의 전문가를 목표라는 일의 전문가를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해보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되게 자질이 훌륭한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가 얘기를 익명 처리했지만 저는 어떤 기관인지 알잖아요. 여기는 되게 영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여러분이 뭘 잘한다고 해도 돈을 잘 챙겨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다 계약직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리 잘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현실이라고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이 친구는 아까 말한 대로 회사에다가 연봉 협상을 제안하면 됩니다. 이 친구 말이 그 대신 다 사실이어야 돼요. 보통은 양쪽 다 부서장 입장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말이 다 사실이라고 전제로 하면은 이 친구 아까 뭐라 그랬죠? 뭐 수천만 원 아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100만 원 정도 투자했고 아무튼 뭐 수천만 원 아꼈다고 제가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디서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수천만 원 아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연봉을 올리는 건 쉽진 않아요. 항상. 근데 저는 충분히 상여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였고 이 친구가 만약에 5천만 원 아꼈다. 그러면은 진짜 최소 200~300은 저는 저 같으면 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그런 거 그러면 그래요. 5천이나 아꼈는데 200~300밖에 안 준다고? 일단 아낀 거는 번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잘할 텐데 저는 예전에 삼성에서 이렇게 후처리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쇼트 서킷이라 그래서 이렇게 전극이 있으면 이게 합쳐지면 안 되거든요.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양극 음극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실버가 이렇게 슉 새나가서 이렇게 쇼트가 되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제가 정말로 피직스를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원리를 좀 규명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설비를 도입했으면 뭐 최소 100억에서 뭐 많이는 몇백억짜리인데 그럼 저는 200~300억 아꼈으니까 여기 뭐 10억 달라고 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는 고가도 안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선배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서 제 실적이 상무 실적, 부사자 실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게 플랜 B로 발동이 되면서 고가 B를 맞아서 연봉 7%인가 더 올랐죠. 뭐 많이 오른 거죠. 원래 연봉이 높으니까. 연봉에 그 다음에 연동돼서 우리 PS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뭐 몇백억 아꼈잖아요. 그렇죠? 몇백억 아꼈다고 해서 뭐 그건 애플도 마찬가지. 뭐 애플에서 어떤 사람이 잘하면 보상 많이 받겠지. 뭐 회사에서 1,000억 벌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1,000억 벌었다고 해서 뭐 그 직원한테 뭐 애플은 뭐 몇십억도 보상할 수 있겠지. 뭐 몇백억 그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그거 말고도 들어가는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어떤 리스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회사 입장에서도. 근데 저는 최소한 200~300은 무조건 줄 것 같아요. 무조건. 근데 이 친구가 뭐 따져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 아꼈다. 200~300 주니까 저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나는 못 주겠는데 그럼 저 나가겠습니다. 근데 따져보는 거예요. 이 친구 나가면 우리 회사 손해가 너무 큰데? 그럼 뭐 500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연봉 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비정규직에 계약직에다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연봉 협상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해서 아니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나쁜 조건이 없어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서요. 식당만 해도 요즘에 최저임금 안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다닐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연봉 협상을 해볼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진실이 드러나요. 진짜 회사가 만약에 진짜 이 친구 때문에 5천만 원 아꼈는데 이 친구 나가면 일이 안 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 얘기면 일이 안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맞아요? 그럼 안 돌아가면은 이 부서장이 굉장히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엔 진짜 5천만 원 써야 되니까. 이 친구 조금 올려주고 5천만 원 안 아낄 수가 있었는데 진짜 올리니까 그거는 부서장이 멍청한 사람이고 조직장이 멍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 입장에서도 나가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던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연봉 협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 근데 뭐 이 친구가 뭐 막 이런 거 보면서 무조건 내가 잘했으니까 회사에서 무조건 보상. 왜냐면 연봉을 올리는 거는 회사에서 고정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도 이 정도 했으면은 저는 올려줄만 한 것도 같아. 근데 이런 조직은 안 해준다. 웬만해서 안 해준다. 뭐 본인이 알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뒤에 하면은 뭐 전공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젊으니까 만약에 근데 이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잘했다고 이거를 파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따져봐야 돼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제가 다 이 친구 상황 모르겠지만 딱 이 이메일로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측량 전문가가 되려고 이 친구도 그럼 원래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애초에 뭘 잘해서 뽑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더 오래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거가 내가 이거를 하나 뚫었다고 생뚱맞게 이걸 판다?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거 잘하는 사람 고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회사에서 뭔가 했다고 메타인지 떨어지는 생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진 측량 전문가가 되려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맨바닥 헤딩하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는 맞아요. 전문가를 여러분이 찾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는 바쁘고 연락할 방법도 어렵고 이제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고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제 느낌에 이런 거는 영어로 검색하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는 아까 이 친구 상황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이랬는데 내가 이직은 어려워. 근데 여기는 있어야 돼. 근데 인정 안 해줘. 그럼 저는 좀 여기 특출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니면 이거 아무도 못해. 그래서 저는 좀 꿀 빨 것 같아요. 꿀 빨면서 영어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관련 기술을 배울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실제로 제 주변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외국에서 뭔가를 배운 분들. 우리 조카가 저보다 10살 많은데 정말 그 20년 전에 제 대학생 때 자기는 외국에서 500만 원 냈고 수업 듣고 있다고. 외국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외국계 업체 이제 수석 엔지니어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또 여기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했지만 성장 후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장 속도에 비해 수입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뭐 앞으로 어딜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만이 아는 건데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수입 속도가 빠른 경우는 드뭅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회사는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정도밖에 없죠. 우리 회사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는 되게 특출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되게 좋은 회사 있다고 한 친구들이 많은데 오니까 확실히 잘하는 부분도 있고 와서 우리가 지켜보니까 이거는 뭐 얘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기는 오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친구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죠. 저희는 이제 PS 제도가 있고 개인 성과는 따로 측정하기 때문에 뭐 잘하면은 뭐 많이 주죠. 저희 회사는 많이 주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그런 거를 잘했을 때 리스크를 떠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모든 게 힘들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하고 싶으면은 제가 영어 공부 계속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셨죠? 했었죠 계속. 왜냐면 읽을 줄 알면 외국 강의 듣기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 외국 강의들은 좋은 강의들은 자막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듣기 쉽죠.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거죠. 협상의 기술은 여러분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메타 인증을 앉아서 내가 진짜 한 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서 이걸 따져봐야 돼. 대체 가능한가 대체 불가능한가. 내가 대체 불가능하면 회사에서 협상의 카드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대체가 만약에 가능한데 대체 불가능한 쪽을 협상하면 메타 인증 낮으면은 여러분 골로 갑니다. 바로 잘립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사유를 주는 거예요.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진짜로. 왜냐면 막 나는 이거 연봉 못 받겠다 하면 그 협상이 안 되면 이제 그냥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나는 이거 달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저 예전에 삼성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 패키지로 뽑힐 때 삼성 디스플레이 글로벌 인재 채용 패키지였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입사하겠습니다. 사인하면 사이닝 보너스를 줘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드물었는데 그땐 줬어요. 그냥 저는 500만 원 준다는 거. 왜? 너무 어리다고. 내가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2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2천만 원. 나는 실력이 나는 논문을 내가 5개 썼는데 1저자로 그다음에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는데 그럼 내가 그랬어요. 이거 다른 사람들 그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실적 좀 내가 5개만 보자 그랬어요. 그럼 그쪽에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00만 원까지 올려줬어요. 그럼 일단 올려줬으니까 저는 만족하고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맥락 이직 혹은 창업이 가능한가. 불만이면 창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현실이 뭔지 깨닫게 되죠. 창업은 이제 99%가 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돼. 99%만. 나는 안 망했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망할 거예요. 창업이 가능한가? 아니면 이직이 가능한가? 그러면은 진짜 협상 제대로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미음만 기억하면 되겠네. 메타인지와 맥락만 기억해도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27살에 저는 이 정도 생각도 못하고, 근데 이 친구 여기 직장이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아니라 꿀 빠는 직장이에요. 거기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딴 데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이면 스타트업 쪽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되게 허접한 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면은 좀 좋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죠. 그러면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기업 다니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맡긴 일만 딱 완벽하게 하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중소기업은 이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을 때 사장 눈에 띄면은 굉장히 빨리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 같으면은 뭐 40대 후반에 부장할 바에 이 친구는 거의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이렇게 계속 잘 된다. 그 메타인지도 제가 볼 때 지금 메타인지 좀 낮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극복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뭐 중소기업 사장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게 맞다고 하면. 근데 저는 이 짧은 메일이지만 너무 훌륭한 것도 많지만 제가 촉이 좋은 편인데 뭔가 이렇게 메타인지가 좀 낮은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잘 되길 바래서 제가 말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승승장구할 친구예요. 제가 틀리고 메타인지 높았다. 그럼 이 친구는 연봉 협상해서 월급 올려받거나 이직해서 쭉쭉 나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쭉쭉 안 된다. 그럼 이제 제가 맞았던 거예요.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강빵빵 친구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민을 보내보세요. 제가 되게 이건 좀 명쾌하게 대답을 해줬죠. 이거는 좀 쉬운 편입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은 이 친구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친구도 잘못하면은 큰일 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명쾌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아닌 거는 아닌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고 다 읽고는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꼭 보내보셨죠. 보내보세요. 아셨죠? 제가 너무 힘들게 찍은 게, 아까도 이렇게 지금 21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찍어서 제 컴퓨터에 찍어서 바로 업로드 하는 건데, 갑자기 난방 냉방으로 바뀌었다고 안내 방송이 17분 정도에 나와서 너무 열받는 거, 너무 속상해서 얼떨결에 그다음에 방송도 멈춰버렸는데, 거기 뭐 붙여서 찍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 PD님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PD님 시킬 바엔 내가 혼자 하자. 응? 내가 혼자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 친구가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기하급수적 성장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 회사가 영상을 일주일에 1개 올릴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해내서 지금 비용은 늘어나는 게 없는데 영상을 10개 올릴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해낸 거죠. 저는 영상을 거의 뭐 1000개 찍었을 텐데, 그건 이제 풀타임 유튜버여도 그렇게 못 찍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풀타임 유튜버여도. 근데 저는 책도 팔아야 되죠. 뭐 다이어리도 팔아야 되죠. 더비도 해야 되죠. 영어 독립 시스템도 제가 다 설계해야 되죠. 어저께 새로운 사업도 런칭했죠. 멘토링 프로젝트도 해야 되죠. 사연도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죠. 고작가님이랑 얘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봉사도 해야 되죠. 뭐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기하급수적 성장을 하면은 저희 직원들도 저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냐고. 그 이제 설계를 잘 하셔야죠. 능력도 계속 임계점을 넘기면서. 그러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강빵빵 친구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책 소개든 좋은 이야기든 고민이든 어떻게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